안녕하십니까, 박병욱입니다. 아까 어디 중앙이었습니까? 거기에 보니까 우리 중앙이네요. 중앙에서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론이 나오는 이유 성찰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. 거기에 뭐 이제 참 합리적으로 돼 있어서 한번 이제 읽어봤는데, 조선일보에는 김여사 스토크에 상습적으로 농락당한 대통령실, 이번이 끝인가? 이런 제하로 이제 써놨는데요. 지금 아주 아침에 보니까 요걸로 아주 일간 신문의 전면이 거의 뭐 이렇게 메꿔졌던데, 대통령 참모 출신인 김대남 씨가 유튜버 이명수 씨에게 김여사가 한동훈 때문에 죽으려 한다, 너희가 잘 기획에 치면은, 한동훈을 치면은 여사가 아주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. 통화는 지난 7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졌다. 김 씨가 작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 씨와 5시간 통화한 내용 중에는 김 여사가 총선 공천에 관여하고 있다는 취지의 김 씨 주장도 들어있다. 대선 캠프를 거쳐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 씨는 이 통화 직후인 지난 8월 SGY 서울 보증 상금 감사가 됐다. 이 씨는 대통령과 그 부인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음해온 사람이다. 여기서 이 씨는 이명수 씨입니다. 용산 대통령실 출신 전직 참모가 이런 사람에게 한 대표를 공개하는 보도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니 할 말을 잊게 한다. 김 씨는 통화 내용에 날조됐다고 했고, 대통령실은 김 씨와 김 여사는 인면식도 없다고 했지만 석연치 않는 부분이 한둘이 아니다. 사람이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다.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친북 유튜브 채널 관계자에게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농락당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. 저도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이게 오래된 일이잖아요. 그리고 김 여사에 관한 게 예부로 나가면은 잘했든 못했든 뭐 이 사람, 그런데 더구나 이제 이명수 이 사람은 계속 이걸 운영을 하면서 했었는 사람인데, 이명수 씨는 김 여사 스토커나 마찬가지인 인물이다. 대선 전인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48회에 걸쳐 7시간 50분 동안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MBC에 넘겼다. 명품 가방을 직접 구입해 최재형 씨에게 건넨 명품 가방 함정 카메라를 만든 사람도 이 씨다. 최근에는 김 여사가 대통령 관저 주변을 심야에 산책하는 동영상을 자신의 차량 블랙박스로 촬영해 공개했다. 이게 전부 다 이명수 씨가 했다는 얘기죠. 검찰은 이 씨 몰카로 시작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와 최재형 씨 모두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.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무혐의, 최 씨에게 기소 공고를 내린 것과 다른 결정이다.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 여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. 그러나 김 여사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. 나는 됐다고 생각하는데, 누구나 타닥이 앞서 김 여사 대통령실 인물들이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다. 이 점은 저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. 왜 이런 사람하고 계속 접촉을 하냐 이게. 스토커 같은 유튜버에게 상습적으로 당한 사람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없다. 지금 대통령 주변에 이러한 사람이 얼마나 돼 있는가. 유튜브의 김 여사 대통령실 농락은 정말 이번이 끝인가? 아니,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. 그 전에 아마 이명수라는 사람은 참 여러 가지로 연구를 아주 한 것 같아요. 또 다시 끊임없이 하겠죠. 그러나 요걸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된 거죠. 뭐 김대남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. 그러면 이제 이 사람 한번 살펴보고 정말로 그 내용이 맞는가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. 아니었으면 개인 의견이었는가. 여하튼 이제 여기 이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런 제공을 해야 되겠습니까? 물론 이제 그 안에 있으면 정말로 특별한 곳이죠. 뭐 개인사로 보면은 대단히 영광일 수도 있고 무거운 책임일 수도 있고. 그러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명수란 이 사람 한 사람한테 계속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.
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선거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이 사람하고 문자를 주고받을까요? 어떤 핑계, 어떤 이유도 될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명수라는 사람이 뭐 서울의설인가요? 거기에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의 어떤 집착도 되잖아 하지만은 그걸 뻔히 알면서 이 사람하고 통화하고 이 사람하고 어떤 얘기를 한다는 이 자체가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스토커 같은 유튜브에게 상식적으로 당한 사람들의 판단력과 분별력이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. 라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얘기를 했어요. 저는 굉장히 아주 이걸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지금 대통령 주변에 이런 사람은 얼마나 더 있는가 진짜 한번 살펴봐야 돼요. 이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.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. 그러고 혹시 있으면 빨리 그런 일이 혹시 이명수 씨하고 이런 게 접촉이 돼갖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빨리 그만두고 나가야지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솔직히 뭐 이분이 뭐 정치의 어떤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까? 참 갑작스럽게 검찰총장을 하다 대통령이 되셨고 우리 김 여사도 이제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. 개인적으로 보면은. 그러다 갑자기 대통령 영부인이 됐으니까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전직 그 전 대통령 부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런데 유난하게 아주 집요하게 또 우리 김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알면은 대통령실에 관련된 사람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계속 이 사람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문자를 주고 뭐 얘기를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솔직히 어떻게 참모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님인가요? 이분은 아주 잘 하시는 것 같더만 이분 이후로 들어온 사람들 정진석 실장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지금 얘기를 한 게 좋겠어요. 이 사람하고 지금 관련이 돼 있는 사람들 앞으로 이런 유의 어떤 나올 수 있는 사람들 빨리 그만두고 나가라. 소위 대통령실이라는데 그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정도 가볍고 이 정도 판단력이 없고 이 정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되겠어요. 우리 윤 대통령이 참 갑작스럽게 대통령이 됐지만 그래도 노조 문제 이 노조 문제는 아주 노조가 나쁘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. 노조도 아주 잘 됐어요. 왜냐하면 그 앞장서서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노조들이 얼마나 전체 국민들한테 안 좋게 보였습니까? 근데 요즘 노조 타다하는 사람 없어요. 잊어버렸어요. 국민들이 잘하고 있다. 물론 또 앞으로 또 이제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잘 정리. 그 다음에 이제 의료교육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막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가장 정확한 지금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. 그런데 그 길을 열어줬는데 또 뭐 휴학 처리를 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던데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뭐 지금 휴학 처리하고 내년에 전부 등록에 한꺼번에 막 몇천 명 이렇게 몰려가지고 그럼 그러니까 수업이 제대로 안 된다면서 그러면 올해 수업을 받아야지. 그리고 내년에 이제 후배들 또 들어오면 후배들이 잘 수업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지. 한꺼번에 많이 수업 받으면 안 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는데 주장하는 이유. 전공의들이. 그러면 전공의들은 올해 수업을 받아가지고 그 내년에 교수들이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를 해줘야지. 근데 그게 막 문제인 것처럼 언론에서도 마찬가지 그걸 얘기를 해야 됩니다. 서울대는 지금 휴학을 했었는데 다른 대학에도 움직임이 있다는데 빨리 언론들이 얘기를 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은 지금 그거 내년에 이렇게 좀 2,000명 증원한 것도 여러 가지 뭐 교수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휴학하고 내년에 다시 공부를 하고 2,000명 증원한 같이 공부하면은 정말로 어렵지 않느냐. 그래 여러분들이 올해 지금 정부에서 길을 열어놨으니까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
이제 다음 지원하는 그 후배들이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라. 이렇게 펴나가야지. 이거 봐라. 이래서 문제다. 왜 문제입니까? 제대로 전공의들이 수업 받고 내년에 지원한 사람들 수업 받으면 문제가 없지. 왜 그렇게 쓰지 않냐 이 말이야. 언론에서도. 그러고 뭐 의료계 언론들이라는 분들, 대학 교수라는 분들 빨리 그렇게 써야죠. 그래가지고 나라가 좀 정돈되도록 하나하나 그래 우리 젊은이들이 좀 기대를 갖고 좀 잘 살아갈 수 있도록. 이번에 7월 달에는 아마 그 결혼하는 커플들 수도 늘고 출산도 늘었다고 들었습니다. 노력하니까 되잖아요. 하나씩 제도를 정비하니까. 그리고 이번 기회에 전공의들 사직 문제로 의료진에도 굉장한 많은 혜택이 갔죠. 앞으로 정부도 이제 신경을 쓸 거고. 자, 좋은 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수정돼 나가면은 그걸 긍정으로 평가하고 지금 그 과정에서 7, 8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신 의사 선생님들이 계십니까? 정말로 저는 아주 감사하고 존중하고 싶어요. 자, 나머지 우리 전공의들도 다시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항상 의사 선생님으로 대우받고 존경받는. 그리고 그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잖아요. 지금 장사해갖고 영세 그 자영업자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죠. 본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그런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래도 아까 자주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 선대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아닙니까? 여러분들 일정 정도는 또 봉사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으로 빨리 돌아와서 공부하고 내년에 1학년의 학습 공간은 새로 들어오는 후배들한테 줄 수 있도록 협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